가 뭐라 그랬죠? 일단 성능적인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능적인 측면에서는 JDK 초기 구현체가 5였나? 그 초기에는 이제 처음 나왔을 때는 리엔트런트 락이 성능이 훨씬 좋았어요. 싱크로나이즈에 비해서. 그러니까 리엔트런트 락은 자바이트 컨커런트 쪽에서 구현을 해가지고 성능 좋은 방식으로 새로 구현을 했었고, 기존의 싱크로나이즈들을 처리하는 것들 자체가 물론 이제 버추얼 머신이 잘못한 거지만 이렇게 옵티마이즈 안 돼가지고 리엔트런트 락이 성능이 더 좋았는데, 그 이후로 아마 JDK 1.5도 JDK5도 그 후 버전에서는 다 픽스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 이제 성능이 둘 다 좋은 방식으로 사용을 해서 싱크로나이즈 블락이라서 특별히 성능이 나쁘다거나 그렇게 되지는 않게 돼 있고, 제일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뭐가 있을까요? 일단 뭐 락은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아규먼트 넘겨줄 수도 있을 것이고, 뭐 그런 방식으로 할 수 있을 텐데 보통은 그렇게 쓰는 건 좀 이상하고요. 그렇게는 가능하면 안 쓰는 게 좋을 것 같고, 락을 넘겨줘서 네가 언락해라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보통 이제 엔트런트 들어가는 시점이랑 나가는 시점이 명확하게 보이는 게 보통 잘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렇게는 많이 사용 안 하는데, 컨디션이 다르다 그랬죠. 컨디션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다르다 그랬죠. 리엔트런트 락 같은 경우는 여러 개의 컨디션을 만들 수 있잖아요. 전에 바운디드 버퍼 만들 때 만약에 싱크로나이즈 블락을 써가지고 하게 되면, 그리고 싱크로나이즈 블락이라든가 거기서 이제 웨이트 하고 하게 되면은 하나의 동기화돼야 되는 객체에 대해서는 웨이트하고 노티파이가 하나밖에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내가 empty 버퍼가 지금 찼을 때랑 empty가 버퍼가 풀 났을 때랑 둘 다 같은 락에 대해서 웨이팅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리엔트런트 락을 쓰게 되면 컨디션을 두 개 만들면 되죠. 컨디션을 두 개 만들어서 같은 락을 쓰긴 하지만 empty 컨디션이랑 풀 컨디션 두 개를 써가지고 웨이트나 노티파이를, 그러니까 실제로는 await하고 시그널인데 해당 컨디션에 대해서만 하면 되는 거죠. 서로 기다리는 게 다른 애들이 같은 락에 대해서 웨이트하고 노티파이 할 필요 없이 나는 empty 시그널에 대해서만 await라고, empty 시그널에 대해서만 시그널하고, 그리고 empty 컨디션 그리고 나는 또 풀 컨디션에 대해서만 await라고, 풀 컨디션에 대해서만 시그널을 주고, 뭐 이렇게 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겠죠. 그죠? 경쟁을 서로 관련 없는 것들이 같은 락을 써야 되기 때문에 같이 웨이스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같이 또 노티파이를 받아야 되니까 효율이 구현이 훨씬 더 비효율적으로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전번에 노티파이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했었잖아요. 노티파이 했을 때 노티파이랑 노티파이 올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만약에 이제 싱크로나이즈를 사용해서 구현을 했으면은 풀 컨디션에 대해서 기다리는 놈이랑 엠프티 컨디션에 대해서 기다리는 놈들이 구분이 안 되니까 다 깨울 수밖에 없어요. 다 깨워가지고 그 중에 풀 컨디션에 맞는 애들은 지가 보고 조건 체크해보고, 이 풀 컨디션에서 해결됐네 하고 와일 조건에서 넘어갈 수밖에 없고 한데, 만약에 좀 더 리엔트런트 락을 써가지고 하게 되면 실제로 엠프티 컨디션에 대해서 시그널을 주면 깨어나는 놈이 한 놈밖에 없더라도 그 놈은 반드시 엠프티 시그널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 일을 처리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굳이 시그널 오를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시그널 오를 하게 되면 다 깨어났다가 걔네들 스레드들이 다 컨텍스트 스위치 하면서 자기 거 체크해보고 뭐 이렇게 동작을 해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고 한 놈만 딱 깨울 수가 있다는 거죠. 조금 더 은밀하게 컨디션에 대해 정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겠죠. 물론 뭐 상황에 따라서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같은 컨디션을 서로 다른 일을 하는 애들이 기다리게 된다. 그런 경우에는 시그널 오를 해야 될 수도 있어요. 항상 시그널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거는 이제 문명에 따라 다른데, 만약에 동일한 컨디션을 기다리는 동일한 놈들 중에 한 놈만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보통 대부분일 테고, 그러한 경우에는 시그널을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싱크로나이즈랑 그냥 웨이트 노티파이를 쓰는 것에 비해서 유리한 점이 있죠. 리엔트런트 락이랑 컨디션을 쓰는 점이.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여러 개의 컨디션을 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제 장점이라고 일단 보통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이제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네요. 아까 전에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compare and set 혹은 이제 compare and swap 이라고 되어 있는데 compare and set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그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어떤 동시에 그 크리티컬 섹션에서 이제 보장을 해줘야 되는 어타믹하게 보장을 해줘야 되는 그러한 값들에 대해서 특별한 일을 해주는 그러한 변수들입니다. 굉장히 많이 사용될 수 있는 거고요. 구현 자체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구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싱크로나이즈를 써가지고 개별적으로 구현하는 것에 비해서는 훨씬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서 이제 제공하는 것들은 보면은 이제 각각의 뭐 타입별로 다 존재하는데 뭐 불린, 인티저, 인티저 어레이, 롱 어레이, 뭐 레퍼런스 뭐 이런 것들 쭉 있는데 중요한 거는 예를 보면 되죠. 실제 어떤 API를 얘가 제공하느냐 보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자, compare and set이라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이게 어타믹 인티저에 정의된 메소드고요. 뭐 사실 간단하게는 이런 게 많이 쓰죠. 이제 add and get, increment and get인가 뭐 이런 게또 쭉 있겠죠. add and get이라면은 increment and get이라 그러면은 뭐 현재 값에서 1을 더해가지고 리턴해 주는 걸 테고요. add and get은 여기 int를 더해가지고 그것을 리턴해 주는 거겠죠. 그죠? API 이름이 중요한데 get and add면 현재 있는 값을 주고 add를 했겠죠. add and get은 순서를 의미하고 있어요. 지금 add and get은. 그래서 리턴 되는 값이 만약에 어타믹 인티저가 지금 내부적으로 3이라는 숫자를 갖고 있어요. 인티저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은 add and get 5라고 하면은 리턴 값이 8이 돼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 구현할 때 이걸 가지고 이제 뭐 싱크로나이즈 돼가지고 항상 싱크로나이즈 잡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현재 얘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A라는 그 어타믹 인티저가 있는데 A에다가 현재 3이라는 값이 들어있고 거기서 더하기 5를 해야 되고 다시 그 결과 나온 8을 다시 어사인을 A에다 다시 넣어야 되잖아요. 이 과정이 당연히 어타믹 해야 되고 여러 개의 인스트럭션으로 구현되니까 그런 것들을 쉽게 구현할 수 있는 게 어타믹 인티저라는 거고 compare and set은 뭐냐면은 이런 그대로예요. 먼저 비교를 해요. expect 값에 나는 이제 얘가 이제 4라고 줬어. 4. 그리고 4이면은 5로 바꿔라. 뭐 이런 걸 주면 현재 3이잖아요. 그러면 4랑 3을 비교를 해봐요. 아니네. 그러면 얘를 실행을 안 해요. 그리고 return out false가 되겠죠. 만약에 근데 3, 7 이렇게 들어갔다 그러면 현재 3이네. 그러면 7로 바꾸겠죠. 그리고 불린이 true가 되겠죠. 그러한 용도로 사용하는 게 이 어타믹 variables, compare and set 이라는 애들이고요. 실제로 그러한 용도로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은 어떤 데 많이 사용되느냐 하면은 제일 많이 사용되는 건 아마 이런 경우 같아요. 시퀀스 발급할 때 시퀀스 발급할 때 뭐 시퀀스 발급하기 위해서 락 잡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인크리멘트는 계속 하면 콜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횟수로 증가할 테니까 초기값을 뭐 제로로 준다든지 해가지고 해놓고 난 다음에 시퀀스 발급할 때 계속 얘에 대해서 콜하게 되면 되겠죠. 물론 동기화가 없는 상황이라면 그럴 동시성이 없는데 이런 걸 하면 바보짓이겠지만 대부분 다 우리가 프로그래밍 할 때 시퀀스 발급할 때 워커 스레드에서 발급을 받기 때문에 스레드 풀 안에서 워커 스레드 돌고 있고 걔네들이 이런 이제 발급을 요청할 거잖아요. 당연히 쉐어드 리소스일 테고 공유되는 자원이고 그에 대해서 이제 시퀀스를 발급해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동기화 시켜서 하는 것에 비해서 타믹 베리어블들이 훨씬 더 구현이 효율적으로 구현이 되어 있다는 거죠.
네, 일단 여기까지가 일단 컨커런트 관련된 부분들이고요. 어, 그 다음 주에는 뭐 예정대로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험 문제는 전번에 얘기한 대로 그 전체 대상으로 시험을 볼 건데, 그 시험 문제는 어, 뭘 낼 거냐 하면요, 일단 코드를 주고 그 코드를 고치라고 일단 얘기를 할 거고요. 그, 그 코드는 이제 그 현재 지금 이제 애니링크 쪽에서 이제 구현하고 있는 게 있는데, 현재 지금 사실 좀 그 컨커런트 관련해서 그 우리 PPC의 코드들 중에 이제 고칠 부분이 꽤 있는데, 그 중에 좀 샘플을 해서 할 거고요. 어, 어떤 코드를 줄 거냐면은, 전번에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컬렉션 캐시라고 했는데, 여러 개의 컬렉션을 가지고 있는 자료 구조가 있어요. 실제로는 이제 내가 프론트 컨트롤러 해야 되겠죠. 내가 앞에서 이제 프론트 컨트롤러가 앞에 있어가지고 이제 요청을 쭉 받는데, 어떤 데이터에 대한 요청을 받아요. 그래서 캐싱을 하고 있습니다. 캐싱을. 요청을, 리퀘스트를 받는 거고, 데이터에 대한 어떤 값을 요청을 받는데, 실제적으로는 여기 자료 구조가 여러 개 있겠죠. 자료 구조가 이렇게 여러 개 존재를 합니다. 여기 주로 이제 매핑이든지 뭐 여러 가지 파일들이 있는데, 이 자료 구조들 간에 디펜던시가 없으면은, 여기 발생하는 이 자료 구조들 간에 디펜던시가 없으면은 굉장히 심플하죠. 그냥 캐시 하는 것은 캐시를 통해서 그냥 주면 되잖아요. 그냥 이게 얘에 대해서만 락을 잡고 뭔가 처리를 하고 하면 되고, 이 자료 구조 자체가 캐시인데, 실제 하는 일은 뭐 DB에서 뭐 실렉트 한다든지 이런 일을 할 거예요. 내부적으로. 한번 이제 읽어오면은 여기서 캐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DB 데이터가 변경이 되는 일을 하게 되면 얘가 뭐 노티파이를 해서 얘에 대해서 캐시를 클리어 하든지 특정한 엔트리를 뭐 리셋하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당연히 날려주겠죠. 어떤 생각이 들어도 이게 갓 하나의 컬렉션, 하나의 뭐 이게 해시 테이블을 치면은 해시 테이블에서 캐시를 하고 있으면은 문제가 굉장히 심플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 거죠. 얘가 얘를 키로 하는 정보들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데도 있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했을 때 락킹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그런 것들 이슈가 되겠죠. 왜냐하면 크리티컬 섹션이라는 것은 내가 어떠한 일을 해요. 내가 어떤 리퀘스트를 받아 일을 하는데, 동시에 처리돼야 되는 부분들이, 원자성이 보장돼야 되는 부분들을 크리티컬 섹션을 잡는 거거든요. 보통 어떤 부분들을 크리티컬 섹션을 잡게 되냐 하면은, 엄밀하게 봤을 때 내가 지금 얘도 맵이랑 구조체라고, 맵이 1이 있고 맵이 2가 있는데, 맵 1에서 내가 데이터를 읽어왔어요. 데이터를 읽어와서 맵 1의 데이터의 그 결과에 따라서 맵 1과 맵 2에 뭔가 반영을 해야 된다, 업데이트를 해야 된다. 그러면 어디서 어디까지가 크리티컬 섹션이 되냐를 잘 생각해야 되는데, 어떤 조건에 따라서는 맵 1에 대해서 가지고 오는 것 자체는 크리티컬 섹션이 포함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내가 맵 1에 있었으면은 그냥 맵 1과 맵 2에 뭐 푸스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동작이 일어나면 되는, 그리고 그 시점이 맵 1에서 개스했을 때 내가 다시 맵 1에 다시 푸스하는 시점까지 있고, 사이에 맵 1에서 다시 데이터가 변경이 되더라도, 리무브가 발생하더라도 문제가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순전히 요건인 거거든요. 요건에 따라서. 근데 많은 경우는 당연히 내가 맵 1에 있는 걸 읽어와서 맵 1과 맵 2에 뭔가 변경을 주려고 하기 때문에 관련이 있다고요. 그러면 개선하는 시점부터 푸스라는 것들이